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 시청자 홍코노맨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해주시는 이야기마다 너무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셨어요. 자,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고, 이분의 이야기가 골목길 키 큰 여자 이야기와 그리고 또 최근에 올라갔던 빨간 립스틱 이야기,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도 그때 겪었던 게 너무 길었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이어지는 내용 같기도 한데 어떤 이야기인지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이제 홍코노맨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겠지만 저번에 이야기와 이어지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에게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제가 지금까지 총 4번의 시참을 했었잖아요. 근데 전부 다 제가 주인공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의 시점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려왔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3가지 이야기는 제가 학창시절 귀신에 시달렸던 이야기들을 소개를 했었는데, 오늘 그 이야기의 정지부를 한번 찍어보려고 하고요. 오, 그 마무리는 제 친동생의 시점으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늘은 제 동생분, 동생이 오. 주인공이에요. 동생분도 좀 예민하셨잖아요. 그쵸. 그 네. 이야기를 이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코노맨님께서 시작하시면 저번 이야기를 못 들으신 분들 때문에 뭐 간단하게 앞전 이야기들을 이야기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들으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가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홍코노맨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때 귀신을 처음 보고 나서 제가 그 트라우마가 워낙 강하게 오다 보니까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생길 만큼 시도 때도 없이 기이한 일을 겪기 시작을 했었어요. 이를테면 의지와는 상관없는 강령술을 강행했다든지, 안 쓰는 창고를 개조해서 노래방을 만들고 나서 겪은 귀신 이야기라든지, 학교에서나 때와 장소를 불문한 필름 끊김으로 인한 여러 사건들 때문에 제가 몸과 마음이 굉장히 피폐해졌던 이야기들을 그동안 시드무에서 해왔었고, 오늘 이야기는 아마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아신 후에 들으시면 아무래도 몰입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3번째 시참을 아마 월요일인가 진행을 했었는데, 그 바로 전날인 일요일 날 동생이랑 둘이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당시 이야기가 우연히 나오게 되었어요. 새벽 3시까지 오랫동안 엄청 긴 대화를 나누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이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만큼? 아니, 저보다 더 심하다면 심할 정도로 귀신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점과, 무엇보다도 저는 숨기려고 했고 아무 일도 없는 척하려고 했지만 누구보다도 최측근이었던 가족인 제 동생은 바로 옆에서 저의 그런 모습들을 사실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점들이었어요. 그날 제가 동생한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야, 넌 귀신이 있다고 믿냐? 귀신 있어. 내가 봤어. 라고 귀신의 존재를 강하게 긍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처음으로 귀신의 존재를 보게 된 때부터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봤고요. 지금으로부터 약 24년에서 25년 전에 제 동생의 나이는 6살이었고 추석 때 있었던 일이에요. 당시에 할머니 댁은 5층짜리 엘리베이터가 없는 기역자 건물의 북도식 아파트에 살고 계셨고, 그 중에서도 가장 제일 꼭대기층인 5층에 살고 계셨어요. 연립주택이나 뭐 빌라 같은 그런 계단식이 아니라 좀 옛날 북도식 엘리베이터 없는 그런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에 5층에 살고 계셨고, 그 바로 전년도에 아파트 1층에 이모가 이사를 오셔가지고 그 건물의 아파트 1층은 이모네 집, 그리고 5층이 할머니 댁이었던 거죠. 아무튼 멀리 살아서 보기 참 힘들었던 친척들이랑 할머니 댁에 다들 한자리에 모여서 오랜만에 시간을 보내고, 저녁이 되자 어른들이 이제 술이 1-2잔씩 들어가다 보니까 슬슬 어수선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자정이 다 될 무렵에 제 어른들이 화투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어렸던 저희 손주들의 입장에서는 어른들의 그런 문화에 공감도 잘 안 되고 별로 흥미도 없었고,
어른들도 슬슬 술에 취하시고 다들 목소리도 커지고 시끌시끌했기 때문에 저희끼리 놀기도 그 자리에서는 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1층 이문에 가서 놀자 하고 이제 손주들 5명이서 그 할머니 댁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 가장 어렸던 6살짜리 제 동생, 그리고 7살 남자 친척, 다음 8살인 저, 다음 10살 형, 12살 형,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그 늦은 밤에 사실 어두컴컴한 아파트 복도를 나오니까 되게 무섭잖아요. 그 아파트에는 계단이 기역자에서 만나는 꼭지점 쪽에 계단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계단 쪽으로 5명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12살 형이 갑자기 귀신이다! 제일 늦게 오는 사람은 귀신이 잡아간다! 하고 이제 장난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무서워서 막 뛰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나이가 어릴수록 그 갭차가 크다 보니까 네. 거의 뛰어가는 순서는 거의 나이 순이었죠. 제가 그때 3등으로 1층까지 내려와서 뒤를 돌아봤는데 7살 친척 동생이 내려오는 걸 봤고 다음에 제 동생이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계단을 올려다 봤는데 내려오는 소리도 안 들리고, 그리고 제가 다시 올라가기에는 힘들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니까 제가 거기서 동생을 불렀어요. 야, 너 왜 안 내려와? 근데 조용하더라고요. 얘가 무서워서 그냥 할머니 집으로 다시 들어갔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탁탁탁탁탁 하더니 동생이 막 다급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이렇게 늦게 내려와? 아니야. 형, 나 그냥 잘래. 하더니 이모 집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제가 그때 당시 기억하고 있는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이제부터는 이번에 말해줘서 알게 된 동생의 시점인데, 귀신이 잡아간다 하고 이제 다들 다 뛰어가는데 제 동생이 제일 맨 꼴찌였대요. 같이 가 하고 계단 5층에서 4층으로 내려가고 4층에서 3층으로 내려가다가 탁 멈췄대요. 4층에서 뭘 본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4층으로 올라갔는데 완전히 4층으로 다 올라가진 않았고 3층의 계단만 조금 더 올라가서 그 4층을 고개만 빼꼼 내밀고 봤대요. 그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호수는 401호였는데 403호쯤에서 404호 쪽으로 어떤 꾀죄죄한 남자애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애는 왜 늦은 밤에 저렇게 복도를 걸어다닐까 생각하면서 보고 있는데 계단 밑에서 야, 왜 안 내려와? 하는 형이 찾는 소리에 그 남자애가 걸어가다가 발걸음을 탁 멈추더래요. 그러더니 차렷 자세로 그대로 동생이 있는 계단 쪽으로 슬슬 몸을 돌리는데 고개나 뭐 발을 움직여서 돈 게 아니라 누가 대신 돌려주는 것처럼 그대로 빙글 돌더라는 거예요. 근데 복도가 어둡기는 했지만 눈이 고양이 눈의 남자애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동생은 4층을 고개만 빼꼼 내밀고 계단 밑에서 올려다보고 있었고 그 남자애는 4층에 서 있었기 때문에 눈높이 차이가 꽤 많이 나잖아요. 갑자기 그 남자애가 천천히 몸을 숙이면서 바닥을 완전히 착 엎드린 상태로 동생을 똑바로 쳐다보더래요. 그러니까 그 남자애가 4층 복도에 엎드려서 제 동생이랑 눈높이를 맞춘 거예요. 그러더니 슬금슬금 기어서 다가오는데 403호, 402호, 401호 점점 가까워지니까 제 동생이 그제서야 무서워서 얼른 뛰어 내려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동생이 귀신이라고 생각은 못했대요. 당시 6살이었던 동생의 입장에서 자고로 귀신이라 함은 처녀 귀신, 뭐 강시 내지는 드라큘라 뭐 이런 게 귀신이었지 어린애가 귀신일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뒤늦게 나이가 들고 생각이 들었던 게 그 남자애가 진짜 사람이었다면 그 복도에 센서가 작동을 해서 불이 켜졌어야 하는데 당시 불이 하나도 안 켜졌다라는 게 이상했다고 뒤늦게 알아챘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그 남자애는 귀신이 아니라
그냥 이상한 행동을 하는 남자애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몇 달이 지나서 7살이 됐을 때였어요. 당시 동네 친구들이랑 골목에서 많이 놀았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 동네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숨바꼭질을 하게 됐대요. 뭐 저희 동네의 룰 중에서는 술래가 못 찾았는데도 찾은 것처럼 이제 속이는 그런 장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단 뒤에 누구 찾았다라고 숨은 곳이랑 이름까지 말해줘야 하는 룰이 있었어요. 그날 동생을 포함해서 총 4명이 숨바꼭질을 시작했고 동생이 이제 술래를 할 차례가 돼서 전봇대를 기준으로 찾기 시작했대요. 2명은 무난하게 찾았는데 1명이 잘 숨어서 그런지 도저히 못 찾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봇대보다 조금 더 멀리 가게 되는데 그 골목길의 가정집 건물이랑 건물 사이에는 성인 남자 1명 들어가기에는 약간 비좁고 낮에도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틈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틈의 중간에는 애들 하나 웅크리고 있으면 숨을 수 있을 만한 기름통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왠지 그 마지막 1명이 그 뒤에 숨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확 들더래요. 그래서 그 틈으로 들어가서 기름통 뒤를 들여다보니까 진짜 남자애 하나가 거기 웅크리고 숨어 있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달리기 싸움이에요. 먼저 전봇대를 찍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막 그 틈을 빠져나오면서 야 기름통 뒤에 이름이 뭐지? 뛰다가 멈췄대요. 아까 봤던 남자애가 자기가 찾는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뛰어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그 어두운 틈을 완전히 나와서 기름통 뒤를 돌아서서 보니까 그 남자가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예? 그래서 야, 너 누구야? 하는데 미동도 없으니까 다시 그 틈으로 들어갔대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그 남자애가 기름통으로 휙 숨더래요. 그래봤자 뭐 기름통 뒤에 숨었는데 어차피 갈 곳도 없으니까. 그래서 기름통 그 뒤를 다시 휙 하고 들여다보니까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어디 갔지? 하는데 뒤에 전봇대 쪽에서 와 하는 소리가 들렸대요. 찾으려던 마지막 친구 1명이 다른 곳에서 숨어있다가 뛰어나와서 전봇대를 찍고 좋아하는 소리였던 거예요. 네. 근데 전봇대 쪽을 보는데 3명은 막 좋아하고 있는데 옆에 웬 남자애 하나가 더 있더래요 거기. 그래서 야, 걔 누구야? 누구? 그 옆에 서 있는 애. 아 그러니까 누구? 제 동생이 기름통 쪽을 돌아보고 손으로 가리키면서 아 여기 숨어 있었잖아 여기 하고 다시 전봇대에 있는 애들을 봤는데 3명만 있더라는 거예요. 1명이 없어진 거예요 또. 여기서부터 무서움이 확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기름통이 있는 어두운 틈 쪽을 쳐다봤는데 그 추석날 아파트 복도에서 봤던 그 고양이 눈 하고 있던 남자애가 기름통 뒤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자기를 보고 웃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날 바로 집으로 돌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날부터 제 동생이 귀신의 존재를 믿기 시작을 하고 아, 내 눈에 귀신이 보이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그렇게 어찌저찌 시간이 지나고 중3에서 고1로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그 문제의 2층 집에 살 때 있었던 일이에요. 동생이 친구들이랑 놀다가 저녁 늦게 집으로 들어왔는데 형이 컴퓨터를 하고 있더래요. 형이 이제 저죠. 형 나왔어. 왔냐? 자러 갈게. 자. 저희 형제가 당시에 진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서로 사춘기이기도 하고 대화가 진짜 없었어요. 진짜 거의 이런 식이었거든요. 아무튼 동생이 불을 다 끄고 침대에 누워서 문자하면서 핸드폰 좀 하다가 슬슬 졸리니까 자야겠다 하고 이제 핸드폰을 내려놨대요. 동생이 자는 그 방 문이 열려 있었는데 동생 방에서는 밖에 냉장고랑 컴퓨터가 있는 제 방문이 보여요. 그렇게 슬슬 잠에 들려고 할 때 갑자기 형 방문이 끼 열리더니 형이 방에서 쓱 나오더래요. 그냥 밤에 나와서 뭐 냉장고 쪽으로 가더니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큰 페트병 하나를 꺼내 들고 막 벌컥벌컥 마시더래요, 제가. 근데 뭐 이게 흔히 있는 일상생활의 모습이니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죠. 근데 조금은 이상했던 게 갈증이 너무 나는 사람처럼 물을 엄청 마시더래요. 약간 영화 영가시의 한 장면처럼 큰 페트병에 있는 물을 거의 다 마실 정도로 막 마시더래요. 저 형 엄청 목말라나 보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형이 다 마셨는지 냉장고 문을 닫고 다시 방으로 걸어 들어가서 문을 탁 닫더래요. 한창 자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다 보니까 오던 잠이 살짝 달아나니까 얘가 다시 잠을 청하려고 자세를 이제 고쳐 누우려는데 몸이 안 움직이더래요. 안 움직인다 하는데 다시 형이 있는 방문이 끽 열리더래요. 이게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길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게 5초도 안 걸린 시간이었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바로 끽 하고 열린 거예요. 그래서 형 다시 나오네? 나 깨워달라고 해야겠다 하고 문 밖을 보는데 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웬 여자 하나가 나오더래요. 근데 머리는 땅에 닿을 만큼 엄청 길게 풀어졌고 흰 소복을 입고 걸어 나오는데 그냥 일반 사람처럼 뚜벅뚜벅 이렇게 걸어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짧은 보폭으로 총총총총 하면서 촉촉걸음으로 걸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와, 안 되겠다. 절대 소리 내면 안 되겠다. 동생이 이런 생각을 해서 숨죽이고 이제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데 그 여자가 형이랑 똑같이 냉장고 쪽으로 쓱 가더니 냉장고 문을 쓱 열더래요. 냉장고 안에 푸르스름한 그 불빛이 그 여자의 얼굴을 비추는데 눈썹이 이마 위쪽으로 최대한 올라간 상태로 눈을 위로 치켜뜨고 있더래요. 나이는 엄청 젊어 보이는 여잔데 눈을 엄청 크게 떠서 그런지 이마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그 여자의 옆모습을 제 동생이 봤는데 옆에서 봐도 입꼬리가 귀에까지 올라가 있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무섭게 생겼다. 제발 절대 쳐다보지 마라. 절대 여기 돌아보지 마라. 제발 제발 하고 속으로 이제 막 기도를 하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대요. 그 여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근데 그 귀신이 조금 있다가 냉장고 문을 다시 닫고 돌아와서 다시 형 있는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더래요. 그 총총걸음으로. 근데 동생이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소리를 냈대요. 왜냐면 그 귀신이 형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들어가지 마! 하고 소리를 자기도 모르게 내버린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 문을 잡고 제 방문을 열려다가 탁 멈추더니 갑자기 동생이 있는 곳으로 막 달려와가지고 위로 올라탄 다음에 동생의 목을 막 조르기 시작하더래요. 이상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막 내면서 그냥 조르는 것도 아니고 조르는 손을 막 흔들더래요. 킥킥 하는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바로 앞에 그 무섭게 생긴 귀신이 올라타 있어서 그런지 너무 무서운 데다가 진짜 숨이 안 쉬어지고 그러다 불현듯 동생이 생각이 든 게 자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이 이래서 갑자기 죽는 건가? 막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너무 숨을 못 쉬겠다고 난 이제 진짜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슬슬 정신을 잃으려고 할 때 다시 형 방문이 삐 열리더래요. 근데 그 귀신이 그 문 열리는 소리에 그 목 조르는 행동을 멈추더니 다시 일어나서 동생 방을 슥 나가더래요. 나가는데 문을 탁 닫은 거예요. 그 귀신이. 그제서야 몸이 탁 풀렸다고 하더라고요. 긴장도 다 풀리고 이제 가쁜 숨을 막 몰아쉬면서 그래도 다행이다 살았다 하면서 아까 그 가위 눌리기 전에 하지 못했던 그 자세를 다시 고쳐 누웠대요. 그게 이제 벽 쪽을 보고 옆으로 돌아 누운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동생 방문이 조용히 끽 하고 열리더래요. 이건 아닌데? 지금 가위 눌린 게 아닌데? 그래서 제 동생이 그 상태로 자는 척을 했대요. 동생 방에 불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메인 조명이고 그리고 하나는 문 입구 쪽에만 켜지는 노란색 보조 조명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보조 조명만 탁 켜지더니 방 주변을 살금살금 누가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발소리를 최대한 안 내려고 하고 등을 돌리고 있어도 그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계속 나니까 얘가 이때부터 좀 긴장이 되고 몸이 떨리기 시작하더래요. 자기는 이제 가위에 눌린 것도 아니고 깨 있는데 부스럭부스럭거리고 왔다 갔다 하더니 자기 등 뒤에 쓱 앉더래요. 그러더니 자기 손을 가지고 막 뭘 하더라는 거예요. 만지작만지작 하면서. 근데 얘가 자는 척하려고 눈을 감고 있다가 실눈을 싹 떴는데 형인 제가 자기 손톱을 깎으면서 막 킥킥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형이구나. 아, 형 뭐해? 라고 이제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 손톱을 깎고 막 웃는 모습이 하도 소름이 끼쳐가지고 모른 척을 하고 자는 척을 했대요. 그러니까 형이 웃음을 계속 참고 있는데 어쩔 때는 입으로 가리고 크크크크거리고 막 그랬대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입으로 가리고 막 크크거리고 웃음을 참고 있던 게 아니라 깎은 자기 손톱을 먹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와, 저 형 진짜 제정신 아니구나. 뭐라고 할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얘가 하도 무서우니까 이제 모른 척을 계속 하고 있었대요. 근데 형이 쓱 일어나더니 방 입구에 있는 스위치 쪽으로 가서 불을 탁 끄더래요. 근데 보통은 불 끄면 바로 나가잖아요. 근데 끄고 바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가만히 10초 동안 가만히 서 있더래요. 그러고는 갑자기 컴퓨터 있는 방으로 탁탁탁탁 하고 뭔가에 쫓기든 막 뛰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소름이 내내 가시질 않았어요, 사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세 번째 시들무 때 참여했던 그날 있었던 일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렇지. 이어지구나. 그쵸. 그날 동생이 저녁에 집에 들어왔는데 뭐 형이 컴퓨터를 하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었잖아요. 그날 스키장에서 기이한 일을 겪고 집에 들어와서 인터넷으로 제가 가위 눌림이라든지 귀신에 쓰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찾아보고 있었던 걸 본 거예요, 얘가. 그리고 그날 제가 의지와는 상관없는 강령술을 막 했었는데 진짜 꿈인 줄 알았던 동생의 손톱을 깎거나 했던 행위들이 알고 보니까 진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동생도 그날의 저를 잊지를 못한대요. 다음날 일어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행동하고 학교를 등교하는 형을 보니까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보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몇 달이 지나고 컴퓨터 있는 제 방 뒤에 있는 안 쓰는 창고를 개조해서 저희 집이 노래방으로 거기를 쓰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내드렸는데요. 그 사진이 이제 창고를 노래방으로 쓰게 된 사진입니다. 그게. 그날 형 방에서 동생이 컴퓨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왔대요. 나왔어. 형 왔어? 나 자러 갈게. 저희는 이제 컴퓨터가 한 대밖에는 없었지만 굳이 먼저 자기가 하겠다고 이렇게 싸우지도 않았고요. 그냥 먼저 컴퓨터 하는 사람이 그 컴퓨터 있는 방에서 자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의 방이 딱히 그렇게 구분이 잘 되지는 않았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늘 하던 그런 영혼 없는 대화를 하고 제가 나가려다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자기한테 대뜸 그러더래요. 야, 너 노래방 문 열고 자지 마. 저기 귀신 나와. 나도 요새 계속 귀신 본다. 이렇게 막 찝찝한 얘기를 하더니 그냥 문 닫고 제가 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 동생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도 찝찝하면서도 그놈의 귀신이 뭐라고, 귀신 하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 형제가 되게 나약해지니까 갑자기 화가 좀 나더래요. 그래서 그날 동생이 오늘은 내가 진짜 저 노래방 문을 활짝 열고 자야겠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를 내가 형한테 직접 증명을 해서 내가 형 기 좀 살려줘야지 라는 고마우면서도 굉장히 무모한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날 노래방 문을 활짝 열고 그대로 잠을 청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가위에 눌렸대요. 뭐 얘도 저만큼 맨날 눌리다 보니까 내가 노래방 문을 열어서 눌린 거야 뭐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맨날 눌리는 거니까 아 귀찮다, 아, 지겹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천천히 풀려고 했대요. 그러고 있는데 노래방 안에서 누군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형이 말한 게 이건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던 누군가가 콧노래를 막 흐물흐물 부르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때. 그래서 뭔가 당장이라도 누군가가 확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형! 형! 하고 불렀대요. 근데 이제 제가 막 뛰어오더니 문을 벌컥 열자마자 봤지?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런 것도 아니고 봤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뭔 소리야? 봤냐고. 아니 나 가위 눌렸다니까. 아 진짜 못 봤어? 아 진짜 못 봤어? 아 진짜 못 봤냐고. 봤을 리가 없는데.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들어와서 그러는 게 아니라 문 입구에 서서 계속 못 봤냐고만 계속 물어보더래요 제가. 이제 좀 짜증이 난 동생이 아 못 봤다고. 아 뭔데? 어디 있는데? 저기 있잖아. 그러더니 제가 손가락으로 노래방 쪽을 딱 가리키고 문을 쾅 닫아버리고 야속하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탁 닫히자마자 노래방 쪽에서 누가 갑자기 휘파람을 휙 불면서 슬금슬금 나오더래요. 닫히자마자 바로. 근데 약간 그 나오는 사람이 코난에서 나오는 그런 범인 같은 느낌의 전체적으로 시커먼 사람이고 눈만 하얗게 뜨고 있는데 대머리에 얼굴이 삐쩍 말라서 볼이 쏙 들어왔대요. 제가 그때 그 노래방에서 본 귀신이랑 똑같은 남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토마스.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 얘기 듣는데 머리를 한 대 탁 맞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귀신이 분의 반 정도만 나온 상태로 양손으로 문을 손으로 이렇게 잡고 고개만 빼꼼 내민 상태에서 제 동생한테 말을 걸더래요. 네가 두 번째네? 첫째 놈한테 나 봤다고 얘기하지 마. 얘기하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협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얘가. 그러더니 노래방으로 슥 사라지면서 몸이 그때 움직이더래요. 동생이 그냥 바로 일어나서 노래방 문을 탁 닫으려는데 노래방 제일 안쪽 구석 쪽에 바깥으로 나가는 문 그쪽에 어떤 남자가 등을 돌리고 서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순간 너무 깜짝 놀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대요. 저였대요. 그러니까 형이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힘이 없는 어정쩡한 모습으로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야? 하는데 무슨 소리를 내더래요, 제가. 형! 그러니까 휘파람 소리를, 그러니까 이게 휘파람 소리 반, 뭐 공기 소리 반? 그러니까 휘파람도 아니고 후후 부는 소리도 아닌 되게 애매한 소리를 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뒷모습은 누가 봐도 형인데. 그래서 아, 형 뭐해? 근데 무서우니까 걔가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형 뭐해? 하니까 그제서야 천천히 뒤를 도는데 제가 눈물 콧물을 막 쏟으면서 휘파람을 불고 있더래요. 막 울면서 휘파람을 막 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입을 자세히 보니까 제가 휘파람을 부는 게 아니라 입이 꼬매져 있었고 입술에 조그맣게 난 그 구멍에서 소리가 새어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제 동생이 저의 그 모습을 본 순간 탁 얼어 있었는데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야, 너 뭐해? 제 동생이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그 방문 쪽을 다시 휙 불어다 봤는데 저인 거예요. 그래서 노래방을 다시 들여다봤는데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형 어디 갔다 왔어? 나 독서실 갔다가 지금 왔는데? 근데 너 왜 불 끄고 이러고 있냐? 왜냐면 저도 이제 그 노래방 일을 겪다 보니까 예, 사실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냥 노래방 안에 냄새가 별로 안 좋아서 그냥 문 닫고 자려고. 냄새가 너무 안 좋아. 노래방 냄새 너무 많이 나. 아 그래. 노래방 문은 웬만하면 열지 마. 별로 안 좋아. 제가 이런 대화를 그때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와서 뭐 귀신 나온다고 뭐 경고한 건 제가 기억도 안 나고 그땐 제가 없었어요, 그 집에.
걔는 그거에 그냥 홀렸던 거고, 그리고 저는 마지막에 동생이 불 다 끈 어두운 상태에서 노래방 안을 들여다보고 딱 그 모습만 얘기를 해주니까 그 모습이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제가 왜 이때 당시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있었냐면, 사실 제 동생도 봤는데 못 본 척, 저도 그 노래방의 귀신을 보고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냥 못 본 척, 서로 그렇게 못 본 척 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진짜 그때도 동생은 그런 일이 없었구나 하고 제가 그냥 넘어갔던 거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는데, 걔도 겪고 있었는데. 그 뒤로 제 동생은 그 노래방 문을 열지도 않고 노래방을 쓰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저랑 제 동생의 이야기를 끝으로 당시 집에 있었던 이야기에 마무리를 오늘 하겠습니다. 이야,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다니. 왜냐면 그때 겪으셨던 내용 자체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홍코노맨님이 특별해서 홍코노맨님만 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머니도 보셨던 거고 다 보셨던 건데. 그렇죠. 그 집이 진짜 뭔가가 있었긴 있었나 보네요, 확실히.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던 게, 그렇게 막 무서운 이야기도 딱히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제가 그동안에 했었던 이야기의 마무리는 조금 짓고 싶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부로 이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그래도 마무리 잘 지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네요. 이게 딱 순서대로 올라가면 한 이야기로 이어지니까. 원래 몰랐던 이야기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제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된 게 한 달이 채 안 됐어요. 진짜 불과 얼마 전 일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오늘 홍코노맨님께서 이렇게 마무리, 그 집에 관련된 이야기를 마무리를 들려주셨는데, 뭐 왜 거기에 있었고 왜 그렇게 찾아왔고 뭐 이런 개념까지는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이상했다, 거기서 분명히 그런 것들을 가족끼리 전부 다 목격을 했던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이런 경험들, 그러니까 어느 집에 살았는데 이사를 갔는데 그 집에서 귀신을 유독 가족들이 다 본 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저도 진짜 이 정도는 있습니다. 아니지만 제가 이사 갔던 집에서는 저도 가위 정말 많이 눌렸고, 제 동생은 뭐 소리 아니면 뭐 귀신이란 존재 이런 걸 많이 봤었어요. 근데 그 집에서 이사 가고 나서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상해. 참. 그쵸. 집의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진짜 뭐가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렇죠.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똑같은 귀신을 봤다라는 거, 그 시점에, 그 시기에 같이 그렇게 서로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거, 그런 게 나중에 알게 돼서 동생한테 미안하면서도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그 집에 관련된 이야기 다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근데 홍코노맨님은 진짜 이야기 깔끔하게 잘하세요. 상상도 잘 되게 중간중간 연기도 자연스러우시고 정말 이야기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코노맨님 이야기 키 큰 여자 편이랑 이제 올라온 것들 몇 가지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직 못 들어보셨던 분들은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소름 끼쳐요. 눈 감고 상상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무섭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은 바로 시청자 빗쟁이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분은 또 이제 공연을 할 때 조명을 많이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또 시들무에 참여를 해주신 것 같고요.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빗쟁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연에게 조명사장이 된 빗쟁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면 일단은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빗쟁이라고 하고요. 작년 말까지 콘서트나 페스티벌,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공연 위주의 행사들을 기획을 하고 연출하는 조명 감독으로 9년, 10년 정도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평범한 회사원이고요. 예. 그래서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제가 공연 일을 한창 할 쯤인데 시기로는 4년 전쯤이니까 한 19년도 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오, 예. 근데 이제 먼저 소개드릴 게 아무래도 업종 특성상 좀 전국을 돌아다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죠. 숙소도 뭐 네. 돌아다니실 거고. 그쵸. 제대로 된 숙소가 아닐 때도 많고 그렇겠죠. 네, 열악한 환경일 때도 많은데 이제 아무래도 공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좀 미리미리 움직이다 보니까 준비할 것도 많고 정신없이 갈 때도 많은데 그래도 큰 사고는 없이 멋진 공연들 제출할 준비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같이 일하는 동종업계 분들 이제 얘기를 전해 들으면 오늘 어디 공연장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뭐 이상한 걸 봤다더라. 그런 얘기도 종종 듣기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직접 본 적은 사실은 없었는데 오늘 드릴 이야기에서 저희 팀원들이 겪고 그 다음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빚쟁이죠? 먼저 그때 공연장이 경남 지방의 한 공연장이었어요. 원래 저희가 처음 계약을 할 때 A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기로 했었는데 행사 한 달 전쯤에 갑자기 공연장 사정으로 인해서 B 공연장으로 바뀌었어요. 바로 옆에 있는 B 공연장으로. 근데 이제 그 행사 자체가 모 가수분의 전국 투어 공연이었거든요. 전국 투어 공연 중에 마지막 공연 직전 공연이었는데 갑자기 행사 일정이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다들 좀 당황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B 공연장으로 바뀌었다라는 소식으로 듣고 최종적으로 다시 조율을 해서 출발을 했는데 저희가 토요일 저녁 7시 공연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금요일 새벽에 출발을 해요. 네. 그래서 전날 점심에 도착을 해서 장비들을 준비를 하고 설치를 하고 금요일은 거의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까지 리허설을 하루 종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공연 시작 한 30분 전, 좀 짧게는 15분 전까지도 계속 리허설의 반복을 하는 편이에요. 네. 그날도 이제 금요일 날 출발을 해서 오후에 도착을 해서 세팅을 하고 한 오후 3시쯤부터 리허설을 시작을 했어요. 그날도 오후 3시부터 이제 리허설을 시작을 했을 때 따로 설치된 장비들이 문제는 따로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계들이라 보니까 전기적인 신호로 전기 자극을 통해서 반응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진 않는지 수시로 계속 점검을 해줘야 되는데 그날따라 평소에 있었던 이런 잔 에러들도 없이 너무 원활하게 리허설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내일 공연 좀 편하게 가겠다 이렇게 다들 우스갯소리로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그날 총괄 연출을 보시던 감독님이 되게 깐깐하시던 분이셨어요. 되게 깐깐하기로 정말 정평이 나 있는 분이셨는데 예. 그분이 리허설을 잡는다 그러면 아무리 빨리 끝나도 12시고 조금 오늘 힘들게 하겠다 싶으면 2, 3시에도 끝났어요. 새벽. 근데 이제 그날도 어김없이 오늘 저 감독님 오셨으니까 1시 전에는 집에 못 가겠다. 이제 이러고 다들 반쯤 포기한 상태로 리허설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한 12시 40분쯤 리허설을 한 13회 정도 했을 때 총괄 연출분이 그럼 오늘은 그만하시죠 해가지고 연출분이 먼저 퇴근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음향팀 퇴근하고 영상팀 퇴근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명팀에 남았는데 저희 이동하는 팀이 기본적으로 4인 1조로 돌아갔어요. 메인 조명 연출을 하는 큰 감독님 그리고 이제 제가 서브 감독 그 다음에 스텝 A, 스텝 B 이렇게 넷이 이동을 했는데 저희 또 큰 감독님도 약간 좀 완벽주의 성향이 있으셔서 네. 하던 리허설은 마저 끝내고 가자. 우리끼리만 남았어도.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리허설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리허설 끝나는 3분의 2 지점에서 갑자기 천장에 저희가 설치한 조명 하나가 에러 현상이 났어요. 네. 근데 이 에러 현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낯선 현상은 아니고 빈번하게 있는 거라서 큰 실장님이랑 저도
장비 내려서 점검 다시 한번 해보자. 장비를 내려야 되는데 무대 쪽에 있던 스텝 A랑 스텝 B가 멀뚱멀뚱 천장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장비만. 그래가지고 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무전으로 A야 B야 저 장비 내려서 체크 한번 다시 해보자 일어난다 이러고 이제 저는 서서히 객석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무대 쪽으로. 원래 객석 맨 뒤에서 같이 실장님이랑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객석으로 내려가는데 이제 가까이 가질수록 애들 표정이 보이잖아요. 근데 애들 표정이 살짝 일그러져서 눈이 완전 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못 볼 거를 본 것처럼. 그래서 무슨 표정일까 하고 저도 고개를 딱 들려던 찰나에 저 실장님이 야! 하면서 큰 소리를 한번 내지르셨어요. 답답하니까. 빨리 장비 내려서 체크하고 리허설 마무리 지어야 집에 가고 쉴 거 아니냐. 그래서 답답하니까 큰 소리를 냈는데 애들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려서 실장님을 한번 보고 다시 천장을 보고 쭈뼛쭈뼛 하면서 장비를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피곤해서 그런가? 뭐 이상한 거 볼 게 없는데? 좀 시골이다 보니까 뭐 쥐나 새나 이런 게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공연장에 쉽게 들어오지도 못하고 들어와도 뭐 푸드덕거린다거나 소리가 날 텐데 그런 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장비를 내려서 체크를 하는데 신호가 너무 정상적으로 깔끔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실장님 되는데요? 다시 올려서 확인 한번 해보시죠? 하고 장비를 올렸어요. 그 올리고 저는 다시 객석으로 내려가서 밸런스 보려고 있는데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장비가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A야 다시 봐 내려. 그래서 발을 또 내렸어요. 근데 내려온 장비도 또 정상인 거예요. 막상 내려서 체크를 다시 해보면. 근데 실장님은 여기서 또 답답하신 거예요. 기계가 안 되면 아예 여분 장비를 바꾸던가 빨리 다른 조치를 좀 해봐라. 원래 리허설 때 감독님들이 예민 수치가 맥스거든요. 근데 그럴만하죠. 왜냐면은 실제 공연에서 다른 사람들은 사고라고 느끼지 못하는 부분도 저희는 사고라고 판단을 하는 게 예를 들면 사회자가 자 그럼 무대 위로 돌비님 모시겠습니다 하면 다에 맞춰서 BGM이 빠바밤 나오고 조명이 딱 들어와야 되는데 돌비님을 모시겠습니다 빠바밤 이렇게 음악이 한 박자 늦게 나와도 저희 입장에선 이거 사고다. 이 정도로 되게 깐깐하고 타이트하게 리허설을 봐요. 그 빈틈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리허설을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허설 할 때 감독님들 예민함이 완전 가득하 있는데 스태프들이 어버버한다, 얼탄다 그러면 바로 이제 큰 소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또 스태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무대가 사실 객석에서 볼 때는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무대 위에는 정말 어둡거든요. 불 꺼놓으면 여기가 바닥인지 계단인지 허공인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공연하시는 분들도 안전됐을 때 들어오시면 보시기 편하라고 야광 테이프를 이렇게 라인으로 붙여놓는 편인데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항상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장비를 내려서 체크하고 멀쩡하니까 올리고 올리면 또 이상해. 그럼 내려서 체크하고 장비를 결국에는 다 교체를 했어요. 걸려있는 열대를 다 내려서 여분 열대로 다 걸고 신호를 분배해주는 기계도 여분으로 또 바꿨어요. 그러고 나서 장비를 다 올리니까 너무 멀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제 그러면 진짜 리허설 다 끝나가니까 마무리만 하고 가자 해서 이제 리허설이 끝났어요. 근데 리허설이 끝났는데 그 무대 양옆에 A랑 B랑 다 서 있었는데 얘네들이 계속 쭈뼛쭈뼛 하면서 이렇게 두리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다 끝났으면 이제 갈 준비해라. 그리고 저 무대 뒤편에 백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길목에 메인 전원 분전함이 있고 그 분전함 바로 옆에 출연자 대기실로 들어가는 복도가 있어요. 그 옆에 가서 분전함에서 전기를 내리고 객석 뒤편에 출구로 올라와라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A랑 B랑 둘이 이렇게 눈을 마주치더니 같이 가자. 나 혼자 못 가겠다. 약간 이런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무대 뒤편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객석에서 봤을 때 이제 무대 뒤편으로 넘어가는 시야 밖으로 나가고 나서 한 3초 있다가 쫙 소리가 나면서 엉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제 객석에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무대로 뛰어 올라갔어요. 어떻게 올라간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진짜 빨리 뛰어서 올라갔는데 그 무대 뒤편으로 딱 돌아가자마자 A는 여자애였거든요. B는 남자애였고 근데 A가 주저앉아서 땅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엉엉 울고 있고 B는 아까 천장을 봤을 때처럼 넋이 나가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장님도 뭔 소리야? 하고는 했는데 내려오진 않으셨어요. 그 상황은 아직 모르고 있으신 상태죠. 이 친구 둘이 덜덜 떨고 있는데 진짜 뺨을 때리면 정신을 차릴까 할 정도로 넋이 나가 있었어요.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자애니까 엉엉 우니까 달래서 일으키고 B야 너 A 데리고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좀 답답해서 그런가 보다 좀 환기 좀 하고 쉬고 있어. 여기 내가 정리하고 올라갈게 하고 이제 제가 차단기를 내리고 그때 마무리 정리 다 하고 올라갔어요. 실장님도 위에서 정리 다 하시고 숙소로 이제 넘어갔죠. 숙소로 이제 들어가는 차 안에서 A는 아직 진정이 안 돼서 계속 흐느끼고 있고 B는 넋을 놓고 계속 창밖만 보고 있고 저랑 실장님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늘 가서 뭐 먹을까요? 아이스 브레이킹 한다고. 저희가 또 이제 출장이 많은 직업이라 보니까 지방 출장을 가면 항상 그날 마지막 일정은 술을 한 잔씩 해요. 그 지역의 맛있는 음식들을 모아놓고 오늘 고생했습니다. 한 잔 하시죠. 이러면서 한 잔을 꼭 하는 편인데 그날도 거기 뭐 회랑 게장이랑 해서 5만 사내 진미들을 다 가져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막 먹으려고 상을 다 피고 술을 이제 막 따르고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그 AP 얼굴이 안 좋은 거예요. 물어보지도 못하게. 네, 그래서 실장님은 내가 아까 큰 소리 내서 애들이 좀 위축이 돼가지고 겁을 먹어서 쫄아있나? 했었거든요. 근데 실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친구들이 입사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A라는 친구는 입사한 지 1달 반 됐던 애고 B는 한 2달 반, 3달 정도 된 애들이 젓가락질도 못하고 그냥 넋이 나가 있으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너네 아까 천장 보고 있던데 뭐 쥐라도 봤어?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던졌는데 A가 이렇게 막 억누르던 걸 다시 이게 또 상기가 됐는지 막 흐느끼기 직전으로 울먹울먹 하면서 대리님 저 아까 첫 번째 장비 튀었을 때 사실 진짜 공연장 뛰쳐나가고 싶었다고 너무 무서웠다고. 그래서 내가 왜 무슨 일이 있었어? 뭐 봤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애가 말을 못하고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옆에서 B가 그러더라고요. 대리님 제가 혼자 봤으면 헛것 봤겠거니 했는데 그걸 보고 나서 A를 보니까 A도 같이 봤던 것 같다. 그래서 따로 얘기를 했는데 같았다. 같은 걸 봤다. 그래서 그래 그럼 뭘 봤니? 했는데 그 친구들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부터 저희 장비를 걸어 놓을 때 지름이 한 7cm 정도 되는 쇠봉에다가 장비들을 고리를 걸고 걸쇠를 걸고 와이어로 3번을 고정을 시켜요. 절대 떨어지지 않게끔. 이게 떨어지면 바로 인명사고가 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안전을 기어서 철봉을 고정시켜 놓고 이 철봉은 또 공연장의 천장으로 와이어가 또 몇 겹씩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위치로 바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형식인데 이게 와이어로 연결돼 있다 보니까 손가락만 툭 밀어도 흔들흔들 거릴 정도로 와이어는 흔들거리기는 해요. 떨어지지는 않지만. 근데 그 봉의 지름이 7cm도 안 되면 사실 성인 손목보다는 그 언저리 두께이긴 한데 절대 사람이 서 있거나 밟을 수가 없는 그림인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이 본 게 처음에는 바닥을 보고 있었대요. 바닥을 비추는 조명이라 보니까 조명이 무대에 골고루 비춰주고 있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무대 한가운데 검은색 그림자가 크게 비치더래요. 근데 이 무대에 큰 그림자가 비치려면 여러분들도 이제 그림자 놀이 어렸을 때 해보시면 후레쉬 앞에서 손 모양을 하면 벽에 그림자가 엄청 커지잖아요. 맞아요. 그 말은 그림자가 크게 졌다는 말은 조명 장비 바로 앞에 뭐가 지나갔다는 뜻이고 이 친구들은 그걸 아니까 바로 고개를 올려서 조명을 본 거죠. 근데 조명 거치해 놓은 봉 위에 어떤 여자애가 뛰어다니고 있었대요.
근데 이 여자애가 폴짝 하다가 갑자기 그 봉에 엉덩이를 대고 이렇게 털썩 걸터 앉더래요. 근데 걸터 앉았다가 또 일어났다가 봉을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반대쪽으로 뛰어가서 다시 앉아있고. 근데 저랑 실장님이 객석에서 본 거는 장비가 튀는 걸로 봤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무대에서 봤을 때는 봉에 걸터 앉으면서 이 친구의 종아리가 조명 장비를 건드린 거죠. 와. 그러니까 밑에는 그림자가 져 보이는 거고 저희는 에러가 난 걸로 보이는 거고. 근데 얘들도 그 봉 위에 사람이 서 있을 수 없다는 걸 알기까지 0점 몇 초까지는 저게 뭐야? 하면서 보다가 사람이네? 왜 저기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도달하면서 팍팍팍팍 얼굴이 굳어가는 거예요. 오, 예. 근데 이제 실장님이 큰 소리를 쳐서 너네 정신 차려! 하고 나서 야! 하고 나서 실장님을 보고 다시 발을 보니까 없더래요.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그 여자애가. 예. 그리고 나서 그 이제 A랑 B랑 서로 눈을 마주치고 너 봤어? 나 봤어. 그 맞지? 맞는 것 같아. 이러고 넋이 나가서 계속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한 거죠. 예. 눈을 돌리면서. 그리고 리허설이 끝났는데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기가 막혀요 또. 리허설이 끝나서 저희는 그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 이야기가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친구들이 얘기하기로는 이제 남은 리허설 계속 이어갔잖아요. 리허설 이어가는데 뒤에서 착착착착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이 착착착 소리가 어떤 느낌이냐면 맨발로 바닥을 뛰어다니는 느낌? 그 착착착 소리인데 이 소리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더라 하더래요. 근데 이 소리 방향을 들어보니까 출연자 대기실이랑 백스테이지를 이어주는 그 복도 여기를 뛰어다니는 느낌인 거예요. 소리가 나는 방향이. 그래서 리허설 끝나면 바로 뛰어서 올라가야지, 저쪽 고개도 안 돌리고 올라가야지 하고 있었는데 리허설 끝나니까 실장님이 야 차단기 내려 했는데 그 차단기가 복도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눈을 마주치고 야 큰일 났다, 어떻게 가냐, 나 혼자 못 간다. 예. 이래서 이제 둘이 눈을 맞추고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둘이 천천히 가면서 잘못 본 거겠지?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차단기 앞을 한 5걸음, 6걸음 정도 앞뒀을 때 이 착착착 소리가 멈추더니 소리가 바뀌었대요. 예. 착착착착착착 하는 소리로. 그 소리가 출연자 대기실부터 복도 반대편에 백스테이지까지 준비 땅 하고 전력 질주하는 속도로 처음에는 착 하면서 폴짝폴짝 뛰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착착착착착 하면서 뛰어온 거예요. 예. 소리만 들린 거죠. 이 친구들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패닉이 온 거예요. 그 여자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엎어지고 남자애는 여기에서 이미 의식이 하얗게 날아가서 그냥 멀뚱멀뚱 서 있고. 예.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 여자애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냥 고개를 숙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고 남자애는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야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앞에 A는 엎어져 있고 다리도 안 움직이고. 그래서 이제 넋을 놓고 있다가 제가 뛰어 올라와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애들이 너무 놀래 있는데 실장님은 사실 이런 영가나 미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네. 안 믿으시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시는 분인데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 어떤 사고로 귀신을 한번 봤고 그 뒤로 10년 넘게 틈틈이 가위도 한 번씩 눌리고 돌비님도 그렇고 막 유명한 괴담 유튜버 분들이나 이런 영상도 항상 틀어놓고 잘 정도로 되게 좋아해요. 즐기는 네. 편이라 그게 마냥 허무맹랑한 소리라고는 생각이 안 돼서 저는 저 나름대로 애들 달래주고 좀 진정을 시켜줬어요. 그날 뭐 어찌저찌 술도 한잔 들어가니까 좀 마음도 편해졌는지 얘들도 이제 마음이 편해져서 정리를 다 하고 되게 기분 좋게 잠이 들었어요. 저희가 아침 7시 스탠바이여가지고 6시 반에 숙소 앞에서도 이제 다 모이기로 해가지고 모였어요. 제가 너희들 뭐 어제 잠 잘 써? 별일 없었어? 가위 같은 거 안 눌렸어? 괜찮았어? 그러니까 다행히도 가위를 눌린다거나 그런 거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좀 뒤척이기는 했는데 다행히 가위는 없었다고. 그래서 다행이다 하고 이제 공연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공연장 했는데 이 친구들이 또 4단계로 올려야 리허설이 시작을 하는데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너네 객석에서 좀 더 쉬고 있어. 내가 가서 4단계 올리고 준비할게 해서 이제 제가 올려놓고 리허설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한 오후 4시까지도 리허설이 전혀 문제없이 너무 수월하게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5시쯤에 그날 공연에 공연자분들이 오셨어요. 이제 밴드분들도 오시고 뒤에 다 오셨는데 다들 자리를 잡으시고 드러머, 뭐 일렉, 기타, 베이스, 건반 다 자리를 잡으시고 본격적으로 리허설을 시작하기 전에 음향 체크를 또 하세요. 네. 그래서 뭐 밴드 공연 보시면 각 연주자들 앞에 스피커가 또 따로 하나씩 감당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모니터 스피커라고 하는데 자기가 연주하는 걸 자기가 직접 들으면서 조절할 수 있게끔 자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스피커가 있는데 드러머 한 분이 내 모니터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 난다. 자꾸 착착착 하는 소리가 난다. 이거 좀 확인 좀 해달라. 근데 음향팀은 뭔 말인지 모르고 네 확인하겠습니다 하고서 내려가고 있고 가수분도 이렇게 하는데 다른 연주자분들은 착착착 소리를 못 듣고 있는데 드러머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수분이 무슨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하면서 원래 노래를 부르시려고 자리를 잡아놨던 포인트에서 한 3걸음 뒤로 딱 움직여서 드러머 방향으로 고개를 딱 터는 순간 소리가 딱 2가지가 들렸어요. 하나는 쾅 하는 소리가 들렸었고요. 하나는 까르륵 하면서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이거를 거기 있는 2-3명만 들은 게 아니라 그때 최종 리허설이었기 때문에 공연팀, 연주자, 가수, 스텝, 감독, 홀 관계자 한 17명이 있었는데 그 소리를 다 들었거든요. 까르륵 하는 소리까지. 근데 그 공연장 관계자들 중에 여자 스텝은 총 3명이었어요. 그 중에 2분은 30대 후반 40대 분이셔서 그런 목소리가 나기는 힘든 목소리였고 그나마 저희 팀에 있던 A라는 친구도 어린 여자였지만 목소리가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좀 걸걸한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거기서 까르륵 하고 웃을 사람은 없었어요. 예. 그게 첫 번째 의아한 점이고 2번째는 쾅 소리였는데 이게 저희 조명 장비가 떨어진 거였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안전장치를 되게 여러 겹을 해놔요. 조명 장비가 떨어질 수가 없는데 조명 장비가 떨어진 거예요. 봤는데 떨어진 형상이 너무 기괴한 게 조명 장비가 이를테면 밑에 회로가 들어있는 본체가 있고 본체에서 목 부분이 있고 그 목 위에 빛을 발산하는 광원이 달려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걸 저희는 헤드라고 하는데 헤드랑 목을 연결시켜주는 나사가 빠진 거예요. 근데 이 나사를 빼려면 사실 분해를 해야 되거든요. 되게 플라스틱 판 안에 있는 나사라서 빠질 수가 없는 나사예요. 근데 이 나사가 한쪽도 아니고 양쪽이 빠져서 헤드가 통째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실장님도 그 일을 20년 넘게 하셨는데 이렇게 장비가 떨어지는 건 처음 봤다.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장비가 떨어졌다. 저도 이렇게 분해가 된 것도 본 적이 없고 정말 다행으로 아무도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리허설 전에 장비가 추락하는 사고가 난 건 명백히 조명팀이고 예.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해진 거죠. 리허설 너무 깔끔하게 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17명이 이상하다 생각하면서도 누구를 탓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나마 건덕지를 잡으려면 조명팀밖에 없는 거예요. 예. 조명팀도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죄송합니다 하고 수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행사가 끝났어요. 그 행사도 너무 말끔하게 잘 진행이 됐어요. 사고도 하나 없었고 딜레이 이런 것도 없었고 객석에서도 반응 너무 좋고 네. 다들 공연 끝나고 나서 고생하셨습니다 하면서 이제 가수분이 되게 좀 매너가 좋고 스태프들을 잘 챙기시는 걸로 유명하신데 예. 항상 공연 말미에 제가 여러분들께 멋진 공연을 보여드릴 수 있었던 건 저 객석 뒤편에 조명 감독님, 음향 감독님 이렇게 많은 스태프분들이 도와주셔서 가능했던 거니까 그분들께도 박수 한번 주세요.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막 박수하고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객석들 다 빠지고 저희도 철수를 다 끝냈어요. 네. 철수 끝나고 나서 짐 다 차에 싣고 자 이제 우리 서울 복귀할 준비하자 하고 있는데
옆에 다른 음향팀 팀장님이 아까 혹시 까르륵 소리 그거 뭐냐고 들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저희도 듣기는 했는데 사태에 대해서 아는 건 없고, 그리고 이제 또 다들 각자 전국에 있는 본인 사무실로 다 흩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어제 저희 얘가 뭘 봤는데 뭘 들었는데도 얘기를 꺼내자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빨리 집에 가서 주무셔야 될 분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 이거 잘 모르겠어요 하고 이제 저희는 올라왔죠. 조심히 운전해서 잘 올라왔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 회사 내에서는 그 얘기는 약간 암묵적으로 꺼내지 않는 에피소드가 됐거든요. 금기되는 에피소드. 그쵸. 그 투어 에피소드 자체가 언급이 잘 안 됐어요. 그 뒤로. 네.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막내 A 여자애는 그만뒀고 2달 반 정도 뒤에 남자애도 그만을 뒀어요. 아이고. 그게 좀 시발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애들이 좀 지방 출장 가는 걸 되게 꺼려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저랑 이제 실장님만 남고 또 다른 직원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한 번은 섬에서 페스티벌을 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예? 일주일짜리 프로젝트여가지고 한 4일 정도 세팅하고 또 한 4일 리허설하고 했는데 그 행사 끝나고 나서 이제 주최 측에서 감독님들 너무 고생하셨다 하면서 크게 회식 자리를 열어주셨어요. 저희도 실장님이랑 그때 당시에 팀원들이랑 같이 마시고 있는데 다른 팀들이랑 같이 술자리를 할 기회가 사실 흔치는 않아요. 항상 일 끝나면 각자 철수하기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오랜만에 다른 팀들 만나서 회식하는 자리에 오만 얘기들이 다 나오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 우리 어디서 무슨 행사하는데 뭐 누구 다쳤다더라 조심해라. 근데 야 그거 다치기 전에 뭐 봤다던데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진짜 생각보다 오만 얘기가 다 나와요. 야 저거 어디 무슨 촬영하는 거 그거 섬 행사 기둥 무너져가지고 죽을 뻔했다네 막 이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네. 그러다가 이제 저희도 어쩌다가 저희가 겪었던 에피소드를 나왔어요. 저희 예전에 네. 투어 한번 갔었는데 여기서 까르륵 소리랑 이제 뛰어다니는 여자의 소리를 들었다. 본 애도 있다. 이랬는데 옆 테이블에 다른 감독님이 저희 쪽을 힐끗 보면서 거기 어디 지역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이 다 고개를 돌렸어요. 팀장님 거기 아세요? 했는데 우리 거기 작년에 거기 행사 있어서 한번 갔었어.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감독님이 막내를 갓 탈출하셨을 때 그 지역의 행사장에 가셨었대요. 근데 그 감독님네 팀은 그 여자를 본 건 아닌데 거기는 무대팀이어서 새벽 일찍 와서 무대를 제일 먼저 세팅한 팀이거든요. 그래서 무대를 설치하는데 자꾸 예를 들어 2인 1개적으로 합판을 와서 설치를 하면 누가 자꾸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무대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무대 위에서. 그래서 야 뛰어다니지 마라. 저 내려가서 밖으로 다녀라. 괜히 위에 다니다가 자빠지면 다치니까 내려가서 다녀라. 이렇게 고개를 들면 아무도 없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독님이 호기심이 되게 많으셔서 궁금한 건 꼭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이 공연 일정이 거기 한 일주일 정도 머무르니까 동네 어르신들한테 다 캐묻고 다니신 거예요. 근데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처음에 A 공연장이랑 B 공연장이 있는데 한 8년 전쯤인가? A 공연장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공연을 하고 있었대요. 인형탈 극도 하고. 근데 거기 프로그램 꼭지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객석에서 무대로 올라와서 같이 이렇게 막 춤을 추는 그런 꼭지가 있었는데 그때 무대에서 조명이 하나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어떤 여자애가 머리를 다쳐서 명을 달리했다. 예. 그러고 나서 1년 동안인가 그 공연장이 폐쇄가 됐대요. 예. 그러고 나서 그 공연장을 대체하기 위해서 B 공연장을 지었던 거고. 근데 이제 저희가 처음 A 공연장으로 하려다가 B 공연장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요때 저희 앞에 다른 회사에서 공연을 하는데 거기서 누가 다친 거예요. 무대였나? 뭐가 기둥이 쓰러져가지고 네. 다리가 굴절이 됐대요. 그래서 거기 관계자들 조사받고 또 뭐 사고 대처하고 하느라 그 공연장을 또 폐쇄를 하고 거기서 계속 사고가 일어나니까 굿도 하고 막 무당 불러서 뭐 또 하고 계속 하는데 사건 계속 나고. 근데 그렇다고 공연장을 비울 수는 없으니까 일정은 계속 소화를 하고 하던 찰나에
거기서 앞타임에서 사고가 나고 휴관되는 동안 저희가 B 공연장으로 바뀌었다가 거기 정리가 다 되고 다시 개장을 하면서 저희가 다시 A 공연장으로 가게 된 거죠. 근데 저희가 가고 나서 또 이상한 일이 있었던 거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지역의 그 공연장이 보이는 게 아니라 들리는 것만 해도 들으셨던 팀이 몇 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 공연장이 그 지역이 처음이어가지고 몰랐는데 예. 투어를 전문적으로 다니시는 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좀 유명하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들더라고요. 예. 일단 오늘 드릴 얘기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가 됐는데 야. 이야기가 많이 길어져가지고 지루하셨을 것 같아서 아이, 무슨 걱정이세요. 말씀이세요? 이거 전혀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말씀을 진짜 워낙 잘하시고 솔직히 어떤 배우분이 생각이 나요. 감사합니다.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네, 진짜 그 혹시 배우 이재훈님 아세요? 예. 실제로도 네. 몇 번 뵙기는 했었어요. 아, 실제로도? 예. 아무래도 일이다 보니까 그러면 대화도 해보셨나요? 기획 미팅할 때 이제 잠깐 목소리가 이분이 그분이시구나 하는 정도. 되게 비슷하신데 두 분 목소리가. 그런 얘기도 처음 들어서 감사히 지금 듣겠습니다. 진짜로. 그러면 오늘 해주신 이야기는 한 네. 이렇게 일단은 마무리가 되긴 하겠지만 사실 네. 공연을 하면서 그러니까 조명팀이 아니더라도 이제 뭐 스태프분들이 워낙 또 많으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쵸. 나오시는 또 배우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런 귀신 보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일들이 문이나 분명히 많을 클레임 같은 것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앞으로 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꼭꼭 또 숨겨두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좀 몇 개 에피소드들은 많이 쟁여놓고 있습니다. 냄새가 좀 나요. 또 우리 네. 규정님들도 그런 네. 냄새 잘 맡으시거든요. 또 잘 맡아주셨네요. 다행스럽게 또. 종종 기회가 되면 썰풀로 네. 또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진짜, 말씀 잘하시네. 감사합니다. 너무 떨리지도 않으시나 칭찬해주셔서. 보다. 심장을 부여잡고 얘기했습니다. 아니에요. 혹시라도 이거는, 후금 놓칠까봐.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네. 때는 그냥 쭉 가신 거고, 끊김이 없었습니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네. 또 우리가 모르는 일반인들은 네. 좀 듣기가 쉽지 않은 직업괴담 또 많이 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두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좋은 추억이 되었네요. 빗재기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분은 그냥 평상시 말투랑 목소리가 그 배우 이재훈님이랑 되게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뭐 성대모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분은. 그냥 말하면 그냥 그 배우분의 목소리가 바로 떠오르듯이 그런 분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또 정말 설명도 잘 해주셨고 너무나 소름 끼치는 레전드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또 자주자주 여러 가지 직업괴담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